시장을 읽는 눈으로 수익의 방향성을 짚어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시장 분석, 주식 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겉으로는 유종의 미를 거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느낀 시장의 온도는 조금 달랐을 수 있겠습니다. 미 증시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여기에 미국 기술주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호재를 받아들인 국내 증시의 흐름은 조금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8,400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의 수보다 많아서 그런 체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또 기관이 지수의 수급을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된 가운데 금리 부담까지 이제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에 쏠리면서 결국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별 체감은 조금 아쉬웠던 하루인데요. 거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런 장흐름 속에서 내 수익은 어떻게 챙겨가셔야 하는지 오늘 50분 동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 커뮤니티방 입장해 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3가지의 혜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캔들 무료 강의집과 또 무료 강의 동영상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9시 방송, 9시 라이브 방송 링크에 9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영석 대표님이 직접 보내드리는 내일장 급등주 종목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커뮤니티방 입장하셔서 이런 혜택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도 우리의 수익에 날개를 달아주실 분이죠. 저는 이분을 주식 1타 강사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한영석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 시장은요. 지수보다 좀 체감이 아쉬웠던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최근 이번 주 다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뭔가 좀 방향성이나 뭔가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좀 그런 맞아요.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이럴 때 좀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핵심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상당히 이제 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하고 개인은 이제 순매도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이 한 주간의 시장이 상당히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쏠리는 반도체 업종에 쏠리는 이 수급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이 좀 약간 왜곡되는 그런 흐름도 없지 않아 있었죠. 또 최근에 또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계속 모든 또 증권사나 물론 그런 어떤 상품들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수급이 한 방향으로 또 쏠리는 그런 흐름 때문에 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더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급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이제 들어가실 텐데요. 오늘도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도세로 일단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도 순매도세였는데 결국 기관이 지금 이제 강한 순매수세로 이 시장을 가까이 좀 직행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발표된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주식 목표 비중 자체가 14.9%에서 이제 20.8%까지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연기금에 대한 어떤 기관 참여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번 시장에 오늘 좀 두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이 순매수세로 이제 버티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좀 역부족인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순매도를 같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세에 비해서 매수세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음 주의 흐름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한 주는 완전 코스피 시장이 지수는 오르지만은 약간 좀 뭐랄까요? 그 패닉 상태 아니면 뭔가 좀 혼란스러운 상태. 예, 저희들도 상당히 좀 약간 예민하게 바라봤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방향성을 좀 찾은 것 같다라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이 지금 14.9에서 20.8%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의 어떤 자금이 중소형주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핵심 대형주로 집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LG CNS, 그다음에 LG 전자 상한가까지 또 진입하는, 자, 이 초우량주들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쏠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에 있었던 그 어떤 기관의 자금들이 하나의 또 리밸런싱 차원에서 또 목표 비중이 또 늘어나면서 코스피 200 중심의 그런 어떤 선물 중심의 이런 어떤 그 대형 종목군으로 이 자금이 유입이 되는 이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따뜻한 그렇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 종목의 어떤 그 대응하시는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내 종목만 안 가지? 가는 것만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여다 보셔야만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 종목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매매 타점도 잡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물론 오늘은 외국인 매물을 기관이 이제 다 흡수를 하면서 사실 끌어올린 어떻게 보면은 지수 상승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개별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한 주의 흐름도 같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차트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사실 이제 어저께까지 자, 월, 화, 수, 목. 자, 이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예민한, 왜냐면은 갭 상승 이후에 계속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또 눌리는 음봉.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방의 어떤 주가가 이제 하방의 어떤 조정을 받는 신호인가 아닌가, 그럴듯한 신호이면서도 또 아니고, 그럴듯한 신호를 주면서도 아니고, 차익 실현, 주가는 뻗어나가는데 또 차익 실현의 압박이 또 내려오고 계속 반복이 됐어요. 자, 4거래일 동안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또 어저께까지는 강하게 음봉까지 밀려왔다가 얘가 되돌리는 흐름의 양봉이 있기는 했지만은 요 앞에 갭상승 부분을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얘 추세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상당히 방향성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한 갭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빨간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또 사상 최고가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던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음 주의 흐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부터 새로운 8,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9,000만 포인트로 가는 이제 새로운 기준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흐름을 주봉상의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주봉상의 차트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오다 잠깐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 꼬리를 올리는 강한 어떤 망치형의 흐름으로 이 앞을 전주의 흐름을 장악하는 장악형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상승 장악 확인형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강한 추세의 흐름을 인정해주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어떤 시장 속에서 그동안에 정말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매수세의 흐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장악형의 흐름, 장악 확인형의 흐름은 앞에 전주의 주가를 우리가 상승을 시켰던, 장악을 했던 이 흐름을 완전하게 인정을 해주는 마지막 파이널 딱 정점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여력이 여기서 또 다시 기준이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음 한 주의 흐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대의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 어저께는 29만 5천 원으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30만 원에 대한 어떤 추세의 이격이 깨지느냐 마느냐 이런 흐름들이 또 시장 내부에서 상당히 팽팽한 힘겨루기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은 30만 원을 상당히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32만 원대까지 뻗어 올라가면서 상당히 또 시장에 대한 부분 그런 의심을 해소시키는 모습들. 또 SK 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고점에서 강한 음봉을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으로 띄었던 어떤 갭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않았던 부분들. 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다음 시장의 흐름도 오늘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응하셔야 될 종목군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차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 따라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점, 상한가 이후에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저점이 마이너스 23% 가까운 어떤 급락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고점에서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사실 많이 흔들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어떤 흔들리는 그런 매매의 기준 쪽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렸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는 왜 내 계좌는 10%일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 접근법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차근차근 다 짚어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매매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매매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50분 동안 진행이 되는 방송인데 사실 이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은 또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인 또 교육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 또 그런 교육에 또 참여하시려면 더 저희 커뮤니티로 또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입장을 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도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과 오늘장 마켓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왜 대형주 위주로 쏠렸는지 그리고 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막상 시청자분들께서 체감하셨을 어떤 시장의 온도가 좀 차가웠던 이유까지 다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장세 속에서 어떻게 수익 챙겨가셔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함께 하시는 분들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3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석 대표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캔들 무료 자료집과 또 이에 더해서 무료 동영상 강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9시부터 이어지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내일장 급등주 종목과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께 전부 다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수익률까지 관심 있게 챙겨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 커뮤니티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시 방송에서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커뮤니티방 입장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주식투시경 스페셜에서는 50분 동안 캔들 속에 숨겨진 시장의 언어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표님과 함께 캔들의 상승과 하락 신호 그리고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기준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대표님. 네. 주식은요, 사실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실력보다는 좀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네. 주식은 이거는 실력 싸움이 아니고요. 네. 감정에 대한 어떤 심리 싸움이지 않아 그런 생각이 많이 감정이 들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심리 그렇죠. 싸움이다라고 네네. 해주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뀔 수 있는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어떤 나만의 기준, 시스템적인 어떤 매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감정 속에서 또 어떻게 이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보편적인 시각에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또 저한테 가장 많이, 또 저도 많이 듣는 질문 뭘까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종목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정보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어떤 섹터가 강화되고 있고 많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보다도 사실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일단 없으신 부분이 가장 큰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자, 이 종목 오를까요? 내일 오를까요? 자, 내일 오를지 안 오를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의 흐름, 전 거래일의 흐름, 그 캔들 속에 녹아있는 여러 어떤 심리적인 수급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아, 이 추세의 에너지가 내일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최소한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 어떤 그 반응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지,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자,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자, 그럼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게 지금 오늘 집에 들어가면 또 엄마 아빠 또 사이 안 좋고 뭐 집안 분위기 너무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고 막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이런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엄마하고 아버지가 같이 막 식사를 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뭔가 좀 엄마 아빠가 이제 화해를 했나? 뭔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시장에도 그런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하락의 어떤 강한 어떤 차가운 에너지 속에서 있었던 이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막 팔팔 끓어올 수는 없죠. 우리가 물도 시간이 조금씩 끓는 어떤 데워지는 속도가 있는 것처럼 주가도 이렇게 되돌리는 어떤 시간이 있고 속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흐름에서 우리가 주가가 되돌릴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되돌리는지, 또 되돌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편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얘가 얼마나 지금 뜨거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내 종목이 얼마나 지금 차가워진 종목인지, 얼마나 지금 뜨거워진 종목인지, 과연 나는 식어가고 있는 종목에 내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과열이 돼서 이게 진짜 폭발할 것처럼 아주 뜨거운 이런 가운데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종목, 내일은 이 종목은 뭘까요? 그러니까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요? 네,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자, 이러려면 또 뭐를 하셔야 돼요? 시장의 방향성. 그렇죠? 얘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상당히 고점인 것 같지만, 얘가 진짜 전체적인 추세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을 봤을 때 얘가 지금 고점일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4월 2일 날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SK 하이닉스 80만 원, 삼성전자 16만 원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1이 떴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가격이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저점 대비,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제 주가가 눌린 그런 어떤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빨리 여러분들 이거 주워 담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불과 2개월도 안 된 이 시간 동안에, 거의 2개월이 다 됐죠. 자, 2개월 동안에 SK 하이닉스 그 이후로 추가 200%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지금 230만 원이 넘어가는 SK 하이닉스 80만 원대 조정 여러분들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세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10만 원대 가격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80만 원대 주가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저거 800%나 뛰어 있는 주가를 어떻게 사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려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숫자 이외의 그 시장이 나아가는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이 나아가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 컨센서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예측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종목보다 쉽게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에서 내가 이 종목을 판단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많이 무너지시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은요,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추격 매수. 예. 좀 소위 말하는 불나방처럼 그냥 확 올라가고 그냥 주가 막 올라가고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은 여러분들 어우 얘 더 갈래나 보다. 지금 내가 이거 못하면은 왠지 놓칠 것 같고 얘 오늘 그냥 느낌이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지금 한 10%밖에 안 떴네. 한 20% 여백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안 타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요.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언젠간 올라오겠지.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뭐 괜찮아. 기업 좋잖아. 그러면서 버티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지 않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감정에 휩쓸려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공부 많이 하시죠. 캔들의 이름, 뭐 망치형이다, 장악형이다, 뭐 이런 우리가 거래량이 증가를 했을 때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이미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캔들에 대한 이해부터 차트를 보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 망치형에 떴다. 이 망치형에 떴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무조건 다 매수인가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얘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망치형은 상승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의 또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어떤 확인에 대한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리, 그다음에 앞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가? 과연 이 망치형이 떴지만은 거래 대금이 증가됐는가? 종가상의 흐름에서 얘가 그 자리를 잘 지켜줬는가? 아니면은 이 자금이 이 종목이 오늘 상승하는데 어떤 수급의 흐름이 거래대금 뭐 같이 거래량 같이 수급의 흐름이 들어와 줬는가? 이런 확인 과정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지만 이 확인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으시다.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더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전체 다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내가 들어가면은 안 되는 자리인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판단을 하려면은요, 뭐가 필요해요? 판단을 하려면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고 주식의 어떤 매매에 대한 기준점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신호가 나오는 조건을 뭐예요? 확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조건입니다. 조건. 이런 조건들. 앞 자리는 어떻고 똑같은 양봉이지만은 얘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양봉하면 다 좋은 것 같죠? 다릅니다. 보시면은 양봉도 저점권에서 뜨는 양봉이 있고요. 상승 중에 나타나는 양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나타나는 양봉이 있어요. 똑같은 양봉인데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양봉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상승 저점에 있는 양봉은 어때요?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점에서 양봉이 볼록 이렇게 올라오면. 다만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양봉이 과연 추세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지는 다음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고 무조건 매수했다가 다시 조정의 폭으로 깊어져 버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볼록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잠시 반등.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날의 흐름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상승 중에 있을 때는 얘가 지속 가능성은 계속 있지만 과연 얘가 지금 과열 구간인지. 자, 우리가 이제 물이 끓기를 시작하면은 얘가 지금 물의 온도가 한 뽀글뽀글 이렇게 끓기는 하지만 얘가 한 40도, 50도가 되는지 지금 아니면 90도, 100도가 넘어간 100도가 되는지 그 어떤 온도를 여러분들 과열 구간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과열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보조지표상의 과열 구간 이런 것들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앞으로의 어떤 매출, 영업이익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이 있는 적정 주가의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서 또 고점권에서는 무조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양봉이 큰 게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양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랐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판 사람이 있겠죠. 물론 산 사람이 더 많은 경우죠. 고점에 있는. 자, 고점에 있는 이 물량을 누군가는 샀어요. 누군가가 샀기 때문에 강하게 올랐어요. 자, 강하게 올랐다라는 건 누군가도 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 양봉의 어떤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도세로 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매도세가 이제 앞으로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수급의 주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이제 분할 매수의 어떤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누군가는 계속 어떤 분산의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도 같은 자리라도 거래량 그다음에 이런 종가의 위치를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바닥 저점에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점에서 나오는 양봉. 자, 어떠냐면은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이제 기준이 주가가 밀리지만은 다시 되돌려요. 밀리지만은 되돌립니다. 자, 이렇게 되돌리는 가운데서 바닥의 저점에 대한 가격 저점을 완전하게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양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추세가 강화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살짝 그냥 한번 반짝 반등인지 뭘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날의 흐름. 자, 다음 날의 흐름에서 어떻게 돼요? 강한 어떤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추세 흐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추세가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 나가면서 방향성이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이제 점점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서 한번 또 온도 체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얘가 얼마나 과열이 되어 있는지. 자, 그런데 추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갭상승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공백이 떠 있습니다. 자, 이 갭이라는 거는 추세가 강하게 뻗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 갭이 훼손되지 않고 잘 지켜지면서 또 하나의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추세 흐름이 계속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강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려요. 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자, 그만큼 고점에서 윗꼬리의 가장 여기는 고점이고 가장 저점이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사이의 변동폭이 너무나 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는 강하게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리는 그 가격에서 누군가는 강하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내려온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고점에 대한 논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이제 이 매매를 통해서 맞물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윗꼬리가 생겼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아직까지는 이 가격을 시장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점이 생겼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가격은 아직까지는 너무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도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가상에 합의된 가격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어때요? 시작가가 여기인데 이만큼 되돌렸다가 다시 되돌리죠. 자, 그러면은 이 추세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주가의 어떤 가격에 대한 기준점이 이 이상을 뻗어나가기는 지금 쉽지 않겠다. 자, 그러려면은 얘가 여기서 강한 양봉이 나와서 슈팅이 나와주면 추세 방향성을 더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고점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다. 근데 이 양봉의 고점이 전체 이 추세선에
기점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양봉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 마지막 차익 실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봉의 개념이지만 얘가 바닥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고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양봉도 이렇게 해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판단할 때 이걸 내가 알 수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 계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야, 지금 이거 못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만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막 늦을 것 같아서 뭐 하세요? 추격 매수를 합니다. 자, 추격 매수를 했어요. 고점에서 딱 물리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손절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 이 손절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손절은 내가 손해를 확정짓는 게 아니에요. 손절은 내가 매수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기준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매수를 해놓고 그냥 차트가 빵빵빵빵 움직이니까는 일단 매수해놓고 어떻게 하세요? 이 종목이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때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 가격에 왜 샀는지 그 이유가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냥 내가 지금 안 사면 뭔가 늦을 것 같은 이 조급함 때문에 매수 버튼 누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이걸 왜 사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아니면은 얘가 매물대를 통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뭔가 얘가 고점에서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눌림에서 뭔가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유 속에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정고점 돌파의 기준으로 샀는데 주가가 이 앞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에서 얘가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샀어. 자, 그런데 얘가 다시 주가가 밀려서 얘를 이탈하면은 그러면은 이 돌파의 흐름이 강하지 않으니 내가 일단 손절하고 일단 빠져줘야지. 그래서 내가 계좌의 수익을 그러니까 계좌의 손실을 최소화해야지.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도 기준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버티는 것밖에.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나와. 계속 흘러요. 계속 흐르면 어쩔 수 없어. 계속 또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가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가 돼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단기로 어느 정도만 이렇게 내가 좀 매수만 해갖고 잠깐 작은 수익이라도 좀 보려고 들어갔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갖고 계시면서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을 하지 못하는 하락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미 뭐 뉴스에 이미 모든 주가가 다 반영됐는데 뉴스에서 뭐 성공 이러면은 그냥 막 냅다 막 들어가시죠. 그때 뉴스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자, 그리고 또는 내가 손실이 나요. 이미 손실이 났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이제 이유를 찾아요. 그래. 얘가 그래도 이제 조만간 뭐가 또 발표가 될 거야. 뭐 호재가 있을 거야. 기업이 좋다니까.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막 합리화를 막 하기 시작하세요. 자, 손실이 나면은요. 일단 빨리 끊으시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열차를 탔는데 서울에서 부산 방향을 타야 되는데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시는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 방향 열차를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 가실래요? 아니면 중간이라도 빨리 내리셔갖고 갈아타시겠어요? 그게 현명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미 탔으니까 언젠간 어딘가 가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투자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사실 뭘 매수해요? 종목을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근데 결국에는 뭐를 매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그 기대를 매수한 거예요. 지금 장중에 10% 움직입니다. 자, 얘가 내 마음에는 얘가 상한가를 갈 것 같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해요. 자, 그런데 10%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상한가가 갈 때, 요 정도 올라왔어요. 한 20%까지 왔어요. 얘 상한가 가겠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와요.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왜? 얘는 또 상한가를 이렇게 갈 것 같거든. 여기서 내가 팔면은 다시 또 되돌릴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거의 진짜 상한가 한두 호가, 세 호가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매수 들어가잖아요. 무슨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패턴 여러분들 기법이라고 하시면서. 물론 그 이후에 갭상승의 좋은 돌파의 흐름도 나오긴 하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 없는 매매를 앞으로 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제 기준을 잡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조금 더 받으시면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매매 속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계속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폭넓은 어떤 시장의 안전한 그런 흐름 속에서 매매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매매 기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이런 흐름, 자금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또 나의 매수, 매도 타이밍이나 판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추격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약간 더 평소에 전해주시던 캔들 이야기보다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방송에서는 함께 하시는 분들께 아래 3가지 혜택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캔들 자료집과 무료 동영상 강의, 그리고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커뮤니티방 입장해 주시면 잠시 후에 9시 라이브 방송에서 한영석 대표님이 투자 심리에 이어서 내일장 급등주 종목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다 전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도 역시나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수익의 날개를 달아드릴 수익 날개 한영석 대표님 계속해서 모시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네, 대표님께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실 때 또 캔들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빨간색, 파란색, 양봉, 음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서 보시면은 이 시작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양봉은 이 바닥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빨간 양봉이 만들어지는 흐름. 자, 음봉은 시작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근데 이 시작가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전일 종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가가 전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지만 시작가라는 거는 이 종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낮은 곳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시작가는 전날 장이 끝난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뉴스나 공시, 어떤 시장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러 이벤트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좋은 호재가 있으면 물론 더 강한 어떤 흐름에서 출발을 하겠지만은 얘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더 눌리는 구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가라는 거는 이 종목이 처음 이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첫 번째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가에서 강한 흐름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저기 앞에 10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저 10m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그 차이의 분위기를 느끼시는 것처럼 이런 강한 흐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좀 시장의 방향이 좀 좋겠다. 단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되는 또 하나의 기준. 이 시작가가 잘 지켜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시작가가. 자, 그래서 주가가 양봉으로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 과연 이 종가가
시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시작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녹여 있는 심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가라는 거는 뭐예요? 주가가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가장 뜨거웠던 순간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순간. 그렇죠? 저희가 물을 끓여도 어떻게 돼요?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싹 식는 것처럼 주식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가장 차가웠던, 가장 아주 그냥 냉랭한, 아주 바닥에 저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의 매수의 기대가 가장 높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이 주가가 오늘 얼마까지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이 주식이, 이 가격이 얼마나 그 가격을 잘 지켜줬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그 차트의 캔들을 보시면은요, 이런 캔들이 있죠. 얘는 이렇게 빨간색 장대 양봉이 이렇게 쫙 이렇게 몸통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듯한 네? 이런 양봉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요, 이렇게 몸통은 조그만데 위에 이렇게 긴 안테나가 하나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캔들의 차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얘는 뭐예요? 주가가 처음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탈의 여부 없이 그냥 가장 안전하게, 가장 단단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시 되돌리면서 계속 밀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종가 기준에서 여기서 주가가 고점에서 만약에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얘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아, 얘는 에너지가 아주 꽉 차 있구나. 얘는 내일의 흐름에서도 뭔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에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매매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한가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위에 고점이 그냥 딱 여기서 그냥 딱 끝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꼴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가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흐름이 점프를 해서 그 다음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갭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격 공백이 나오는 거죠. 그 추세 에너지가 더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쭉 더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고점 찍고 이런 캔들처럼 쭉 밀리고 또 심지어는 얘를 그냥 아래로 음봉으로 더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추세의 어떤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의 어떤 고가에서 우리가 종가를 확인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시다. 그래서 고가에서는 그 가격을 얼마나 잘 지켜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주식이 고가가 얼마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저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장 매도 압력이 가장 강했던 순간이에요. 가장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공포가 되게 심했던 시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얘가 이 상태에서 이 공포 속에서 끝나느냐? 아니다. 얘가 조금이라도 되돌린다. 주가가 바닥에서 저점을 되돌린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생겨져요? 예, 이런 모양이 생겨지겠죠. 이렇게 아랫꼬리가 생기겠죠. 아랫꼬리라는 거는 꼬리의 요 하단이 저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얘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이만큼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반등의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차가운 겨울인 줄 알았더니 그날따라 뭐가 부은 거예요? 훈풍이 불면서 뭔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면서 뭔가 그 차가움을 녹여준 그런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차가운 매도세가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가 형성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만큼 회복이 되느냐. 자, 그러면은 주가가 고가로 막 올라갔을 때 뭘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 고가의 가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그런데 주가가 막 밑으로 막 밀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기준은 뭐다? 얼만큼 얘가 회복을 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코스피 일봉 차트에도 어떻습니까? 주가가 강하게 처음에는 음봉으로 이만큼 밀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를 되돌리죠. 되돌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려있는
이런 흐름 뒤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뻗어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의 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의 흐름도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 힘의 기운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캔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캔들을 읽고 막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 단순하게 그림이 뭐고 얘는 뭡니다.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속성, 어떻게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해야 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 언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도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가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날 하루의 모든 판단이 정리된 가격, 그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 아무리 높았던 이런 정말 고점에서의 아주 뜨거웠던 순간, 그 다음에 장중에 아주 공포스러웠던 순간, 자, 이 모든 역경을 다 헤치고 나서 그래, 오늘은 이 가격에서 마무리합시다 하고 딱 만들어지는 게 최종 종가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작가보다 추세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얘가 또 어떤 기준에서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느냐 또 저점에서 어떤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또 해석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찌 됐던 바닥 저점에서의 전일 시가보다는 뭔가 에너지가 조금 더 채워진 흐름이었구나. 자, 저가 부분에서도 우리가 종가가 이렇게 음봉이지만 아랫꼬리가 달린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얘가 공포에서는 끝나지 않았구나. 뭔가 되돌리려고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가 근처에서는 우리가 어떤 매수세, 종가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고가에서 얘가 소위 주가가 뻗어 올라가다가 여기가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밀려요. 꼬리를 달아도 하면 요만큼 살짝 꼬리.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 보시면 돼요. 양봉인데 꼬리가 이렇게 살짝 짧은 꼬리. 무슨 뭐 뿔처럼 나와 있는 이런 살짝 나와 있는 이런 우리가 캔들을 보셨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는 어떤 캔들이냐면은 주가가 이 상승 추세가 계속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음봉이면 음봉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래 꼬리가 살짝 이렇게 있어요. 몸통이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추세 하락의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가가 고가 근처에 위치했는지 저가 근처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해석의 범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해석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지만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음,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추세 방향까지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들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 못 해드려요. 방송 시간이 이미 다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들은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해설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어떤 또 시장이 다시 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대응하셔야 될지 그 기준 명확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투시경 스페셜 오늘도 50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본 방송이 끝나는 게 아쉬우신 분들은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9시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